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관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날이 갈수록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외에 큰 관심을 모았던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책협상회의, 줄여서 전인대와 정협이라고도 합니다. 양회가 3월 4일 개최되어 3월 12일에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경제를 살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크게 기대했으나 경제를 살릴 만한 어떠한 구체적 대책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시진핑의 지도력에 대한 찬양과 총리회견 폐지, 공무원 조직법 개정 등으로 시진핑의 이전政策만 강화함으로써 혹시 나아가 역시나라 끝나는 실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리창 총리가 3월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지도력을 역대 최고인 16번이나 찬양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내로 제시하고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펴겠지만 성장률을 뒷받칠 만한 어떠한 부양책 제시도 없고 오로지 국가주도 고품질 발전이라는 시진핑이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때부터 주장해온 과거 정책의 재탕에 머물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중국 경제 위기 상황과 이에 대한 시진핑 대응 등 중국 정세에 대해 유의에 걸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 지배체에 기반되는 중국 경제가 시진핑 온갖 조치들 불구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선대 지도자들의 유언과 훈실록이고 개헌을 통해 종신 집권 기반을 마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외치면서 사회주의 통치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 패권을 노리겠으나 집권 12년 차를 맞이한 지금 시진핑의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이 아닌 중국이 쫄딱 망하는 중국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기세등등하게 펼쳐나갈 수 있던 최대 자산인 선제 지도자들이 불러준 잘나가던 경제가 시진핑 오상과 시대에 예격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대몰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공동부유를 내세운 사회주의 정책에 따라 중국 전체 기업의 10%에 불과하고 고용의 20%만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정부 세입 50%, GDP 60%, 기술혁신은 70%, 고용 80%, 일자리 창출의 90%를 차지함으로써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간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국진 빈퇴, 즉 국영기업은 적극 밀어주고 민간 기업은 퇴출시키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경제를 폭망한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내수시장의 핵심인 부동산에 대해 부채 비율 70% 초과 금지, 시총 대비 부채 비율 100% 미만 의무화, 단기 차입금 대비 보유현금 100 이상 등 3개월 예단 규제를 부동산 기업에 부과함으로써 헝다그룹, 완다그룹, 미항그룹, 유양양그룹, 왕화그룹 등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를 비롯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직구도 안 팔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아파트가 1억 3천만 채, 분양후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가 2천만 채에 이르는 등 사람이 살지 않는 유동도시가 내몽골, 윈난성, 산시성, 텐진시 등 중국 전역에 50개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붕괴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붕괴는 덩샤오평의 선전특구 장저빈의 푸동신고 건설에 이어 시진핑이 2017년부터 시진핑 시대의 상징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허베성에 위치한 슝안 신구 건설에 차질을 빌릴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시진핑의 체면을 부기면서 시진핑 권력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붕괴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 등 부동산에 투자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를 쌓는 중산층 등 소비자들이 주택가가 하락하자 대출 상환의 고통을 받으면서 소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 수요, 즉 실수요 대폭적인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실수요 감소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와 고용을 꺼리게 만들었고 이는 시진핑의 빅테크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청년 실업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작년 6월에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국가통계국은 이후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가 지난 1월 17일 청년 실업률을 14.9%라고 발표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당국 발표치는 산출 방식을 바꾼 조작된 것으로 중국 경제 전문가들조차 이를 비웃고 있으며 장단단 베이징대 경제학교에서는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라고 밝혀있고 부산대, 청와대 등 명문대 졸업생들조차 취업률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요 감소와 실업률 폭증으로 중국 경제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8%가 하락, 2009년 9월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2.5% 하락하는 등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는 1월에는 49.2, 2월에는 49.1을 기록하는 등 2023년 10월 1일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와 기업들에게 부채 상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는 다시 지출 감소와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등 중국 경제가 그야말로 빠져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붕괴로 국가 부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소유 토지를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게 판매하여 재정 수입을 올리던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한 세입 부족을 대출 및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면서 부채가 폭증하였습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현재 지방정부 부채는 40조 6천억 위안, 즉 5조 6,8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부채통화기금, 즉 IMF와 월가에서는 정부에 기록되지 않는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만 7조 내지 11조 달러, 약 50조 내지 79조 위안으로 추산하고 있는 등 실제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서 부채 위기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자 젊은층 사이에서 아이 양육비에 대한 부담과 경제 산역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증가하면서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풍조가 확산됨에 따라 2023년 즉 단연도의 신생아 출산이 1949년 이래 최저치인 902만 명에 그치고 사망자는 1110만 명으로 1960년 이래 최고치 기록, 사상 최초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소비시장 축소 등은 미래 경제 성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날로 암울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보안법 제정,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기밀법 개정과 애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자본의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월 18일 국가유한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 4분기의 해외 자본 유출이 해외 자본의 대중국 직접 투자보다 118억 달러 많아졌으며 이러한 자본 유출이 6보다 많은 것은 1998년 이래 처음으로 이에 따라 2023년도 해외 자본의 대중 직접 투자는 2022년 1,802억 달러에서 82% 감소한 330억 달러에 그치는 등 1993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자들도 중국 금융시장에서 탈출을 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 자본의 탈중국화와 경제 추락으로 1월에는 중국 주가지수인 CSI 300이 5년 만에 최저치인 6.7% 하락하고 2021년 정점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시가총 약 7조 달러가 증발하는 등 사상 초유 증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에 관심조차 투자했던 시진핑이 2월 6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증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사상 초유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증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는 것은 주가지수가 시진핑이 경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척도로 중국인들이 보고 있고 이러한 주가지수에 따라 민심이 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중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빛을 잃고 있으며 중국에서 애국 기업들의 황금기가 끝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할 법과 같이 디플레이션에 따른 내수 부진 등 중국 내부 경제가 붕괴 위기로 들어서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준도 글로벌 수요 감소와 디리스킹 등 미중 간 갈등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해관 총수에 따르면 2023년도 중국 수출액은 3조 3,8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하락하는 등 2016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락하는 수출은 코로나 기저과 등으로 인해 잠시 반짝 반등할 수 있겠으나 세계적 수요 위축 속에서 중국 제조업 경기의 전반적 부진과 내수 부족 등으로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기술 혁신을 통한 첨단 고부가 가치 상품 수출을 진대시켜 경기 회복 및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고품질 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은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과 온갖 제재 강화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1년 6월 3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스마트폰, 통신담배, 디스플레이,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조업체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을 31개에서 59개로 확대하고 작년도 8월 9일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투자를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2023년 즉 작년 8월 11일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강화, 지난 2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첨단 전기차인 스마트카 수입 차단 추진 표명 등에 이어 지난 라이몬드 상무장관이 3월 11일 중국 첨단 기술 통제하기에 미국은 무슨 짓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작년 12월 20일 하원의 틱톡을 비롯한 반도체, 중국산 드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통상 및 투자 제한 등 130개 규제 법안 상정, 또 지난 3월 6일 상원은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의 미국 진출 차단 법안 상정 등 중국의 첨단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전방위적 제재강을 통해 중국의 손등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는 시진핑이 2020년 5월 14일 당중앙 정책국에서 처음 제시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쌍순환 전략, 즉 내수 확대를 통한
독자적 국내 공급망 구축과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분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역은 1월 17일 중국 경제는 고품질 발전에 힘입어 회복세에 들어서며 이에 따라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인 5%를 넘는 5.2%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방 중국 경제 및 신용평가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이 시진핑의 입맛에 맞게 통계의 자료들을 조작해왔다는 점들로 중국의 발표에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정그룹은 자체 조사들과 실제 성장률을 1.5%로, 패텀사는 4%, 펜티온 매크로 에코노믹스 연구소는 4.9%, TS 롬바드사는 3.6% 추산하고 있고 중국 내부조차 3% 이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중국에게 좀 더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은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은 데프트, 부채,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 물가 하락, 디리스킹, 위험 제거, 데모크라시, 인구 통일하는 4지역 경제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부채, 부동산 시장 붕괴, 민간 기업 위축, 디플레이션 위험 고조, 해외 투자자들의 대중 신뢰 감소 및 지정학적 긴장, 고령화 사회와 노동력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저성장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맞아 몰락과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상을 맞아 시진핑은 어떻게 대응하시며 향후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직면한 경제 위기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